이랑 이제 배울 내용은 고등수학하 이제 마지막 단원인 건데, 단원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순열과 조합, 서로 이제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 나눠서 나갈 거고, 이 순열을 먼저 나가기 앞서서 뭘 또 공부할 거냐면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솔직히 경우의 수는 따로 뭐 쉽게 구하는 법은 없고 말 그대로 직접 세는 건데, 이 경우의 수는 뭐 고1 때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중딩 때도 해본 적이 있고 뭐 더 내려가면은 초딩 때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건이라는 좀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두 사건 A, B, 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이 사건이랑은 뭐냐면은 이 경우의 수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요런 게 좀 많이 나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 뭐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사건인데, 뭐 사건은 그냥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계속 반복해서 던질 수 있죠. 그런 게 이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말 그대로 수 다 세줘야 돼.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가 일단 뭐야? 뭐 1, 2, 3, 6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얘는 2가지가 되는 거지. 왜? 동전을 한 개 던지면은 앞면이랑 뒷면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느낌. 그럼 볼게요. 혹시 동전 2개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 4가지. 그럼 4가지도 한번 써볼까요? 뭐 있습니까? 동전을 2개 던지는 거니까 앞면 나왔을 때 앞면 나올 수 있고, 뭐 앞면 나오면은 뒷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앞, 뒤 이렇게 써줄 때도 있고, 이걸 이제 그 영어로 쓸 때도 있거든요. 약간 헤드, 테일, 그냥 앞뒤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해주면 되지? 쌤이랑 이제 TT는 DD. 됐습니까? 이런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게 동전 아까 처음에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였잖아. 그럼 동전을 2개 던지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경우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가지를 얘는 더했을까 곱했을까? 곱. 이제 이런 거를 경우의 수도 한 번 더 배우는 건데, 그래서 경우의 수 안에는 크게 합법칙이랑 곱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만 너네가 잘 고민해서 해주면 되고, 뭐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빼기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인데, 여기서 이제 딱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뒤에 문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다 곱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 동시에. 그래서 이 동전을 2개 던진다는 말 그대로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금 동시에라는 표현을 쌤이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표현했지만 그것만 되는 건 아니야. 뭐도 되는 거냐면은 한 개를 던진 다음에 또 한 개를 던져도 돼요. 약간 무슨 표현이 똑같냐면은 너네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치킨과 콜라를 동시에 먹는다는 의미가, 쉽게 해석하면은 치킨이랑 콜라를 좀 동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근데 뭐야? 이 동시에 여기 순혈과 조합, 그냥 뭐 이제 순혈과 조합 라인에서 동시에가 많이 나오니까 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가 나올 때는 같이 한 입에 넣는 게 아니고 치킨을 먹고 그 다음에 콜라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동시라는 의미가. 그래서 쌤은 이 동시라는 의미를 꼭 한 가지 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했으면 좋겠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킨도 먹고 콜라도 먹어라. 꼭 같은 한 번의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치킨과 콜라를 먹는 건 약간 연속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 가지 일로도 해석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따 뒤에 문제를 봤을 때 꼭 동시라는 표현이 없어도 너네가 문장을 읽고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런 느낌이거나 한 가지 일이면은 곱법칙을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뭐 A에서 B까지 글렀다가 이제 C까지 가는 어떤 경우의 수 문제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두 가지야. 그럼 너네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해석해보는 거야. 몇 가지일 것 같아요? 6가지.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이거 쓴 거야. 왜냐면 A에서 C까지 가려면 분명 어디를 들러야 돼요? B를 들러야 되잖아. 맞지? 그럼 잘 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 위에, 가운데, 밑에.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라는 이 문제, 선생님 방금 말한 거에서 동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어. 그럼 이제 동시에만 외우면 고법칙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A에서 C까지 가려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야 되잖아. 이런 느낌을 해석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고법칙 한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또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 있냐면은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보통 이제 라면이랑 김밥을 먹겠죠? 선생님은 좋아하는 거 이제 열라면 좋아하고 뭐 생각나는 거는 뭐 신라면도 있고 진라면도 있겠죠? 3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김밥은 삼각김밥을 해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전주 비빔밥도 있겠죠? 그럼 잘 봐. 쌤이 너네한테 김밥도 사고 라면도 사 이렇게 말하면은 너네가 살 수 있는 경우의 수 조합이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은 김밥 사래. 몇 가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라면도 사래.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럼 김밥도 사고 라면도 사래? 그럼 곱하기 해서 우리가 6가지 경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열라면에 참치, 뭐 열라면에 전주 비빔밥. 이렇게 조합으로 곱하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동시에가 없어도. 왜냐면 라면과 김밥을 동시에 사는 건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 뭐 해석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 잘 봐야지.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너네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라면 또는 김밥을 사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 그럼 라면 또는 김밥 사오라고 하면 너네 몇 가지로 경우의 수 살 거야? 5가지? 5가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5가지라는 그냥 전체 경우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네? 다시 말하면 라면의 종류는 3가지 있고 김밥의 종류는 2가지 있어서 더해버린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곱법칙에서는 동시가 나오면 곱하기 하자고 했잖아요. 합법칙은 또는이 나오면은 더하게 해주시면 돼요. 또는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크게 그 경우의 수에서 합법칙이랑 곱법칙이 있는데 이 2가지 말이 나오면은 바로 써주면 되고 곱법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합법칙도 당연히 얘들아 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 2가지로만 너네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동시에 일어나면 곱법칙이라고 했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법칙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빠짐없이 세줘야 됩니다.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여기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아까? 이 경우는. 그럼 만약에 라면 또는 김밥을 샜는데 우리가 총 5가지인데 라면을 만약에 적게 샜어. 2가지로. 그럼 빠짐없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법칙 뭐 있냐면은 뭐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카드를 고르고 싶어.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의 배수 몇 개 있어? 5개. 5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 또는이네? 뭐 해주면 돼? 합법칙. 그럼 몇 가지? 근데 답은 아니죠. 왜? 이 2법칙에 너네가 신경을 써줘야 돼. 빠짐없이 샜죠? 근데 이게 안 돼. 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잖아. 뭐 있어?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10을 2번 셌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너네가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많지만 일단 이렇게 합법칙이랑 곱법칙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뭐 수능과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문제 풀고 또 설명해 줄게. 알겠죠?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은 아까 첫 번째 주사위는 6가지 나온다고 했고 두 번째 주사위도 어차피 주사위니까 6가지 경우 나오겠죠? 여기에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던져버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나오는 수를 그냥 B라고, A랑 B라고 써볼게. 나오는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잘 봐. 뭐 항상 이 문제만 풀 건 아니니까. 그 주사위 눈을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최소값 2. 제일 큰 값은 12. 여기 범위 안에밖에 없어요. 오케이? 혹시 나오는 두 눈을 곱했어. 제일 작은 값 얼마? 1. 제일 큰 값?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합은 2부터 12까지 다 가능한데 곱은 1부터 36이 36가지가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최소랑 최대를 구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B가 27인 건 AB 조합이 없거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B가 5의 배수니까 우린 이 범위 안에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건 직접 뭐냐면은 더해서 5 되는 거 세는 거야. 1, 4, 2, 3, 3, 2, 4, 1. 더해서 10 되는 거 세는 겨. 6, 4, 5, 5, 4, 6. 약간 어떤 느낌으로 센 거냐? 제일 작은 거부터 넣은 거고요. 하나씩 늘려간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0일 때는 그냥 제일 큰 거부터 해보고 하나씩 낮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세면은 7가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82번. 얘는 조금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 좀 많이 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은 당연히 XYZ가 자연수래요, 얘들아. 숫자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확 커지는, 다시 말하면 개수가 좀 붙어 있잖아요. 이 세 개 중에 개수가 제일 큰 거 먼저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개가 나오다 보니까 Z에 먼저 숫자를 집어 넣어볼게. 왜냐면은 XYZ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1일 때도 2일 때도 여러 가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Z가 1이야? 그럼 3인 거죠.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2Y가 17인 걸 풀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고 싶냐? X랑 Y 중에 뭘 넣어? Y부터 넣겠다는 거야. Y가 개수가 2니까. 그럼 1부터 넣는겨. 얼마요? 2. 넘어가면 15. 그럼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은 더 빨리 풀 수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너희가 다 셀 거잖아. 그럼 쌤은 그냥 제일 끝.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8까지. 1이니까. 그럼 몇 개야? 뒤만 세는 거야. 1부터 8까지 8개. 여기는 15개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하나씩 빼먹은 거니까. 솔수니까. 됐나요? 이렇게 Z가 2일 때 가볼게. 그럼 2면 6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3씩을 더 뺄 거거든요. X 플러스 2Y가 14일 때. 그러면 방금 똑같이 느낌 풀 건데 1 넣으면 10인가요?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 6과 7은 안 되죠. 자연수가 안 되니까 X가 0 돼야 되니까 얘까지. 얘 몇 개? 6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Z가 1, 2, 3, 4 쭉 진행이 될 때마다 X 플러스 2Y가 3씩 줄 건데, 그럼 11, 8, 5, 2일 때까지 세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2는 조금 신경 써볼까요? 제일 작은 1, 1 넣어도 안 돼. 그래서 얘는 버릴게. 됐어요? 3개만 더 세볼게요. 얘는 1, 9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러면 5개. 얘는 X 플러스 2Y가 8인 거니까 1이랑 6. 근데 어디까지? 얘는 3까지. 얘랑 비슷하게 4일 때가 안 되죠. 0 되니까. 그 다음에 얘일 때는 3개. 얘일 때는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2밖에 안 되나요? 2개. 그래서 지금 Z가 1, 2, 3, 4, 5일 때 경우에 쓴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른쪽은 10이네요. 왼쪽은 14구. 24가지. 이런 게 경우의 수. 직접 세는 거. 솔직히 수열을 한 번씩 다 배웠나? 경우의 수보다 솔직히 수열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직접 세는 것보다. 왜냐면 수열은 공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알겠죠? 3번. 오케이. 선생님 보통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10의 자리에 있는 문제 뭐라고 했어? 8의 양의 합수가 50대. 그럼 8의 양의 합수 몇 개 있어? 1, 2, 4, 8이니까 4가지 올 수 있는 거죠. 경우의 셋구.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 1의 자리는 누구 올 수 있을까요? 짝수에 되면 2, 4, 6, 8, 0까지.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읽어봐. 문제 이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이 자연수가 짝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짝수야 아니야? 10. 짝수 맞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0이 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갔냐면요. 동시에 또는 이딴 거 없어. 근데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은 10의 자리도 채워줘야 되고 1의 자리도 채워줘야 되잖아. 약간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도 되지만 약간 한 가지 일이에요.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하기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20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고 얘는 8, 9, 70이니까 2, 3개, 3, 2개. 어떻게 구하죠? 하나씩 더해서 12까지. 됐나요? 두 번째 120의 양의 약수도 똑같이 보면은 12 곱하기 10입니다. 4, 3, 12야? 2, 3개, 3, 1개, 5, 1개. 여기도 지수에 1씩 더해서 16개까지. 됐나요? 잠깐만, 요거에서 이거 빼달래? 답은 4. 뭐 양의 약수도 문제 유형인데 그 경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좀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것도 있거든요. 얘는 잘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두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일단 방법이랑 금액의 차이가 솔직히 뭐 엄청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는 100원이 1개 있고 50원이 3개 있고 10원이 2개 있는 건데 일단 차이점은 이거예요. 너네 1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에서는 100원 한 가지. 근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100원을 몇 가지로 보자? 두 가지로 보자. 왜? 100원 한 개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뭐여도 가능해? 50원 2개여도 가능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일단 문제 봤을 때 방법은 이것도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응? 방금 이 문제 맞았나요? 방법은 약수의 개수 문제랑 똑같습니다. 방법.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우리가 지수에다가 방금 뭐 했죠? 1씩 더했죠? 똑같아. 1씩 더해주면 돼. 2, 4, 3. 그럼 갑자기 얘를 왜 더해서 곱해주냐? 방금 지금 쌤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 예를 들어서 60원을 지불해 볼게요. 쌤 60원 지불 어떻게 한 거죠? 안 썼고 한 개 썼고 한 개 썼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원래 100원은 한 개 있잖아. 그럼 한 가지가 아니야. 왜? 난 100원을 뭐 해도 돼? 안 내도 되잖아. 그냥 100원이 한 개가 찍고 있지만 한 개 내도 되고 0개 내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해달라는 거야. 두 가지로. 그럼 얘는 왜 네 가지로 보겠어? 내가 만약에 110원 그냥 10원 만들어 볼게. 그럼 뭐야? 안 내고 한 개 내는 거잖아. 그럼 나는 50원이 3개 있지만 한 개 내기, 두 개 내기, 3개 내기 말고 안 내기도 있다고. 그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개씩 불려가지고 24가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생각해줘야 되는 거 한 가지 빼줘야 돼. 왜? 난 지금 안 내는 걸 센 거죠? 포함시켜서. 그럼 이거 얼마야? 빵원. 근데 빵원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빵원은 빼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방법은 약수의 개수 문제랑 똑같고요. 이 금액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겹치는 경우가 이제 너네가 한 가지로 세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100원은 이 방법에서는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금액은 그걸 한 가지로 봐줘야 돼. 그래서 지금 너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되나? 환전? 지금 이 100원, 50원, 10원 단위를 보면은 누가 겹치냐면은 이 둘이 겹치죠. 50원이 두 개면 100원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금액을 하나로 맞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은 금액으로 맞출 거니까 이 금액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50원을 10원을 딱 이 두 가지만 볼 거고 10원은 환전할 게 없고 이 둘이 겹치니까 겹치는 거 환전할 거니까 100원 한 개를 50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끝이야. 이제 겹치는 건 제외한 거야 우리가. 아까처럼 100원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해버리면은 그냥 50원 두 개 쓴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50원 5개 있잖아. 근데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 여기는 3개. 그럼 이 6개, 3개 같은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0개, 0개 내는 걸 뺀 거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또 빵원을 한번 빼줘야 돼요. 빵원. 그래서 최종적인 A는 23, B는 17 빼면 6가지. 됐나요? 방법이랑 금액 이렇게 좀 해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쌤이 살짝 예시 들어줬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쉬운 유형입니다. A에서 C까지 가고 싶대요. 근데 A에서 C로 바로 못 가잖아. 길이 두 갈래가 있죠? B를 들렸다 갈 수도 있고 D를 들렸다 갈 수도 있고 문제 풀이는 똑같습니다.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갔다가 A에서 D 갔다가 D에서 C 갔다가 그럼 잘 봐야 되나? 야 이런 느낌인데 뭐 당연히 곱하기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곱하기 할 수가 없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더하기 달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게 이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일단 대표 문제는 그냥 풀고 뭐 나중에 조금 이제 약간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건데 얘를 해줄까 같이? 그래요. 이거 해보고 넘어가 보자 째로. 볼게요. 뭐 항상 내가 정답은 아닌데 나는 어떻게 푸냐? 제일 많이 인접한 영역 먼저 색칠하고요. 뭐 그 다음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풀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문제를 딱 봤을 때 뭐 A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지 않을까? 4개로. 그럼 A 먼저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5개 영역에 5가지 연필이 있기 때문에 그냥 5개 중에 하나 너네가 이제 빨강부터 검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색칠을 하는 거야. 뭐 빨강으로 가볼게.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읽어봐도 좋은 게 A부터 이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데 칠한 거예요. 왜? 빨간색에 칠해.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한 개 칠해? 그럼 B, C, D엔 절대 빨간색이 못 오거든. 다 인접해 있으니까. 그럼 뭐 얼마나 좋아. 하나 커트한 거니까. 그럼 다시 가볼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B에는 이제 누구 색칠할 수 있어요? 주, 노, 파, 검 중에 하나 색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무거나 색칠해볼게요. 주황색. 아직까지 괜찮아. C는 A랑 B에 인접해 있으니까 빨강과 주황은 지워줘야 돼. 3개 중에 하나.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면 D는 인접한 게 누구야? A, C. 다시 말하면 나는 빨간색과 노란색만 피하면 돼요.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빨주, 노주. 문제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어긋난 거 없거든요. 중복해도 된다며. 인접한 거 피했잖아.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쭉 똑같습니다. D는 빨, 노 3개 중에 하나 피해주시면 되고요. D가 색칠한 색이 뭔지 몰라. D 색칠한 색이랑 빨간색만 피해서 E는 3개 중에 아무거나 색칠해주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계산해주시고요. 뒤에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뭐 다 틀려도 되는 거 아시죠? 많이 틀려도 되는 거. 얘가 지금 무슨 유형이냐면요. 뭐 이 모양도 많이 나오지만 원이 이렇게 안 예뻐. 약간 뭐 이런 거랑 똑같아.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지금은 A, B, C가 이렇게 뭐야, 뭔 소리야. 3시, 6시, 9시, 12시 모양도 있지만 이런 모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색깔은 A, B, C, D 4개 색깔 있는데 아무것도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 왜냐면 서로 인접한 영역이 2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럼 쌤은 알파벳 순서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A 먼저 색칠해볼게. 4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색칠해볼게요. 봐야지. B는 A 인접해 있으니까 A 제외하고 B, C, D 중에 한 색칠할게. 그럼 잘 봐요. C는 B만 인접해 있잖아. 그럼 이제 A가 후보에 있다는 거야. 그럼 3개 중에 하나 색칠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D는 2개 인접해 있으니까 A랑 C 색깔만 피하면 되죠? 2개 중에 하나?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오류가 있다는 거야. 뭐가 오류가 있냐? D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솔직히 말하면 C는 B랑만 인접해 있으니까 아직 D를 색칠 안 했으니까 B랑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A는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B를 제외한 A, C, D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잘 보면은 A, C, D 중에 하나를 색칠할 건데 만약에 A여봐. 그럼 D는 어때? A랑 C에 색칠한 걸 제외하고 색칠해줘야 되는데 A랑 A야. 그럼 몇 개 가능해? 3개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A랑 C가 같으면 한 가지 A 하나 색칠하면은 D는 오케이 3개 색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B, C, D 중에 A 제외하고 C나 D를 색칠하게 되면은 A, C니까 나는 A랑 C를 제외한 B, D 2개 중에 하나를 색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져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처음에 똑같아요.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갈라지는 이유가 A랑 C가 같을 때, 그래서 C는 A랑 같은 색깔 한 가지 색칠하는 거고, 만약에 A가 C랑 다를 때 그러면 B 색깔만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인데 아까 하나 버렸으니까 2개 중에 하나 색칠했을 때 경우의 수가 좀 바뀐다. 알겠죠? 그래서 A랑 C를 하면은 한 가지 색깔만 버리면 되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 A가 C랑 다를 때는 A 색도 신경 써줘야 되고 C도 신경 써줘야 되니까 남은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바뀐다는 거. 알겠죠? 답은 84가지. 근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은 또 기출지까지 풀 거잖아요. 쌤 기억엔 아구 기출지인가? 뭐 어디 기출지 보면은 여기서 뭐 또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하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색칠하기 이런 게 좀 어렵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경우의 수 마지막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 수용도라는 건 이런 경우의 수를 좀 가지치기 쳐서 다시 말하면 직접 다 세달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고 이 대표 문제가 제일 기본 문제입니다. 제일 기본 문제.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이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AI는 I가 아니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뭐다? 1이 뭐다? 여기 누가 뭐다? 2가 뭐다? 3이 뭐다? 4가 뭐다? 그럼 무슨 말이냐? 뭐야? 뭐 2, 3, 4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네? 여기는 뭐 2 못 오니까 1, 3, 4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뭐 지금은 좀 순서가 안 맞긴 하지만 A1자리 1이 못 오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있냐면은 뭐 A, B, C, D 자물쇠가 있어.
근데 열쇠가 또 소문자로 A, B, C, D가 있어. 근데 얘는 자물쇠가 하나도 열리지 않고 싶은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A 열쇠가 여기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잖아. 그럼 여기에 누구 올 수 있어? A를 제외한 B, C, D 중에 한 개 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B 자물쇠에는 B 열쇠가 오면 열리잖아. 그럼 A, C, D 중에 또 세 개 중 하나 오는 거고. 똑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수영도의 제일 기본인데 일단 직접 세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A 원자리에는 1이 못 온다며. 그럼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A2에는 뭐가 못 온다고요? 2가 못 온다며. 그럼 이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는 여기 후보가 뭐 있어?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2가 못 온다며. 그럼 1을 빼야지.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다 공통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 2 같은 경우도 보면은 1 아니면 3 아니면 4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치기 문제라고 했었지, 수영도는. 그러니까 이 수영도 유형은 문제에 수영도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직접 다 세는 거를. 그럼 또 볼게. 여기 A3은 누가 뭐다? 3이 못 오는 거 맞죠? 3이? 그럼 볼게. 2, 1 확정이야? 그럼 남은 숫자 뭐 남았어? 3이랑 4 남았잖아. 근데 A3엔 누가 뭐다? 3이 못 온다며. 그럼 누구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잖아. 그럼 숫자 뭐 남았어? 3 남았네? 한 가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2, 3이야. 뭐 남았어? 1, 4 남았네? 누가 안 돼? 1이 안 돼요. 왜? 2, 3이랑 아무 상관없죠? 남은 숫자 4 남았어. 근데 A4에 4 못 오잖아. 그럼 이거 안 돼. 그럼 누구밖에 안 돼? 4밖에 안 되는 거야. 2, 4 썼어. 누구 남았어? 2, 3 남았죠? 누가 안 돼? 3이 안 돼. 여기 3 못 오니까. 그래서 2일 때 한 가지 나오죠? 총 3가지입니다. 근데 3일 때도 3가지. 4일 때도 3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에서 총 9가지를 뭐 해달라? 암기해주세요. 얘는. 제일 기본적인 수영도 문제 유형에서. 됐어요? 근데 잘 봐요. 이게 5개짜리를 하면은 경우의 수 좀 많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방금 4개짜리일 때 9개 나왔죠? 5개 나올 때는 당연히 5개 나올 때는 무슨 의미겠어? 여기에 1이 못 오는 거야. 2, 3, 4, 5 이 4가지를 다 구해줘야 돼요. 이 몇 가지 나오냐면은 44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4개 주어지면은 9가지, 5개 주어지면은 44가지고요. 3개 나올 때는 외워도 되고 직접 구해도 돼요. 그러면 3개일 때는 엄청 어렵진 않아. 아마 2가지밖에 안 나올 텐데, 왜냐면 1에는 1이 못 오잖아. 그럼 2 아니면 3밖에 없어. 그럼 2 썼어. 누구 남았어? 1, 3 남았잖아. 누가 안 돼? 2, 1, 3 안 돼. 그럼 누구밖에 안 돼요? 2, 3, 1밖에 안 되죠. 3일 때는 1, 2 남았어. 누가 안 돼? 2가 안 되지. 그래서 뭐 3개일 때는 2가지. 외워도 되고 직접 세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 수영대 기본적인 문제는 외워두면 좋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제 이렇게 끝난 거고, 다시 앞에 개념 보고 수를 쳐볼게요. 알겠죠? 개념은 조금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구나. 일단 볼게요. 순열이라는 거는 쌤이 이렇게 이제 좀 줄임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얘는 순서대로 나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순열에서는 사람을 많이 순서대로 나열하고, 쌤은 사람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냥 순열은 얘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줄 세우기. 사람 줄 세우기로. 알겠죠? 그럼 잘 봐. 그냥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A, B, C, D 이 5명을 줄 세우고 싶대. 그럼 당연히 5명이 줄 세우니까 5칸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번째 이런 거니까.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칸에는 5명 중에 누구 올 거야? 아무나 오면 되죠? A 썼다? 그럼 이제 A는 못 오잖아. 그럼 두 번째 칸에 누구 올 거야? B, C, D 4명 중에 1명 오겠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남은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중에 하나.
마지막 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5명을 순서대로 나열시킨 거니까 얘를 한 가지 일로 봐달라는 거야. 그럼 5부터 1까지 뭐 해줘야 돼? 다 곱하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또 볼게요. 3명 줄 세워줘. 몇 칸 필요해? 3칸. 여기 누구 올 거야? 3명 중에 1명. 여기는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그래서 잘 봐요. 5명 줄 세우기니까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5, 4, 3, 2, 1 곱하기 되어 있죠. 다시 3명 줄 세우기니까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3, 2, 1 맞죠? 그럼 쌤이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떤 몇 명, n명을 줄 세워달래. 그럼 이거 식이 뭐예요? n부터 하나씩 줄면서 결국 어디까지 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까지. 됐습니까?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n 느낌표. 그렇지.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은 팩토리얼로 읽을 거고요. 책에는 그 한글로 돼 있어요. 계승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본 적은 없어. 시험 때. 그래서 쌤은 n 팩으로만 읽을 거니까 우리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쌤이 n팩이란 이 용어, 개념을 다시 다르게 해석해 준 거야. n팩은 뭐랑 똑같다? n명 줄 세우기랑 똑같다. 알겠죠? 우리 같은 말이에요. 5명 줄 세우기 5팩. 7팩은 7명 줄 세우기. 알겠죠? 이거 기본 깔고 가야 돼. 그럼 볼게. 오늘 배울 순열은요. 여기서 조금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5명이 있어. 난 근데 5명 다 줄 안 세울 거야. 몇 명만? 3명만 줄 세울게요. 3명만. 그럼 잘 봐. 여기 누구 올 거야? 5명 중 1명 오겠죠. 똑같아. 여기는 4명 중에 1명 오겠죠. 여기는 남은 3명 중에 1명 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543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거냐면요. 얘는 5명 중에 몇 명 줄 세운 거지? 3명. 근데 3명을 뭐 한 거야? 뽑은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쌤이랑 543 구한 거는요. 오늘 배운 순열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뭐냐면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뭐 한 거야? 줄 세운 거랑 같은 의미가 5P3입니다. 팩토리 아니고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영단어입니다. 얘는 이제 순열이랑 같은 의미인데 5P3이라는 게 우리 이 5P3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5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뽑아서 뭐까지? 줄 세우기까지 한 게 순열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5P3이랑. 알겠죠? 그래서 이 P, 이 순열을 혹시 계산하는 방법을 너네가 외우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4P 얼마야? 몰라도 돼. 이거 의미가 뭐야? 4명 중에 2명 줄 세울 거야, 뽑아서.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1명. 그럼 여기는 3명 중에 1명. 이거랑 똑같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팩토리아 너네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인 이제 문자는 NPR이거든요. NPR.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n이 얘들아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서로 다른 n개. 근데 서로 다른 n개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으로 해석해달라는 거야. 사람은 같지는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보통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NPR을 너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얘는 이제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뭐 지금 엄청 자주 나오지 않지만 아마 조합 우리가 그 다음 시간까지 배우면은 이 조합이랑 수면이랑 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외워줄 거고요. 얘는 왜 가능하냐면요. 실제로 하면 돼요. 이 4-3이 나온 이유가 이거 똑같이 푼 거야. 잘 봐. 4팩을 뭐로 나눌 거냐면은
2팩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4팩이 뭐라고 했어? 4명 줄 세우기. 4, 3, 2, 1. 2팩은 2, 1. 그럼 얘만 나오잖아. 지금은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볼게요. 잘 봐. 5P3 얼마라고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우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3개를 써주시면 돼요. 5부터 시작해서 3개 쓸 거야. 근데 이 5P3은 뭐랑 똑같냐면은 요거 5팩을 5에서 3 뺀 2팩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 얼마예요? 5, 4, 3을 뭐로? 미안, 팩이니까 2 곱하기 1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규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겠죠? 아무래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다 보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딴 거 안 돼. 5개 중에 어떻게 6개를 뽑아? 5명이 있는데 어떻게 6명을 나열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요건 가능합니다. 해석해볼까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얘는 그러면 5명 다 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랑 똑같아요? n명 줄 세우기. 5팩. 그래서 npn은 n팩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일까? 사람이 엄청 많은데 한 명도 뽑지 않고 줄 세우는 거야. 얘는 약간 뭐랑 똑같냐면은 공집합은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죠. 1개 공집합으로. 그래도 1개. 그 다음에 요거 0팩. 잘 나오진 않지만 정이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0팩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팩토리얼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서 1씩 곱하자고 했는데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도 말이 없어가지고 뭐 없는 숫자인 것 같지만 얘도 1로. 이건 뭐 쌤이 증명 못해요. 그냥 정의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알기를 뽑는 거니까 뭐 양수가 되는 거, 뭐 0 이상 되는 거는 확인해주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또 항상 학원에서 뭘 알려주냐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쌤이 쭉 한번 훑어줍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 해보고 알려주고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쭉 풀고 쉬어보자. 알겠죠? 쌤 자주 나오는 유형 5가지, 6가지 알려줄 테니까 어차피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탑5긴 한데 하나 더 늘 수도 있긴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웃하도록,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도록. 쌤이 수련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줄 세우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줄 세우는 과정이 당연히 이웃해서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존재한다는 거 알겠죠?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외워서 푸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쌤이 6명을 줄 세우고 싶어. 그럼 몇 가지야? 그렇지. 이렇게 약속하자는 거야, 나랑. 몇 명 줄 세우기, 몇 팩, 이렇게. 알겠죠? 근데 솔직히 연습해야겠다. 자주 나오는 놈들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3팩의 의미는 뭐야? 3부터 1까지 곱하는 거. 6. 그러면 4팩은 뭘까? 24. 5팩은 왜 그런 거야? 이게 4부터 1까지 곱하는 건 이게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숫자가 추가되면 곱해주면 돼요. 4 곱한 거고 5 곱한 거고. 얘는 외워줘야 돼. 그래야 수열과 조합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조합들은 외워주시고요. 얘는 왜 안 했어? 어차피 2니까. 알겠죠? 볼게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A부터 E까지가, F까지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A, B를 이웃해서 줄 세우고 싶대. 이웃해서. 그래서 쌤 보통 이제 박스 뭐 집어넣거든요. 뭐 드럼통이라는 하는 쌤도 있지만 조금 이제 좀 말이 이상하니까 박스 형태로 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그냥
박스보다 묶는 게 낫겠다. 묶자 그냥. 묶어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럼 묶어서 푼다는 거는 이 A, B를 몇 명? 한 명으로 봐달라는 거야. 한 명으로. 그럼 볼게. 총 몇 명이야? 5명. 5명 줄 세워줘. 몇 팩? 5팩. 근데 A, B가 이웃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줄 세우기다 보니까 자리 바꿀 수 있거든. 이웃한 인원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몇 명 이웃에 있지? 2명. 2명 줄 세우기 추가해주면 돼요. 몇 팩? 2팩. 이해 가슈? 다시. 이번엔 DF 이웃하고 싶대.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몇 명 줄 세우기? 4명 줄 세우기 4팩. 근데 이웃한 인원이 몇 명이야? 3명. 그럼 이웃한 인원 줄 세우기 3팩. 별거 없죠? 쌤이랑 이것만 약속하면 돼. 몇 명 줄 세우기를 팩토리얼만 약속하고요. 방금 팩토리얼 우리가 외웠잖아요. 120 2 24 6 됐나요? 이웃하지 않도록은 약간 이웃이랑 좀 반대 개념이긴 한데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칸막이를 좀 활용해서 풀 겁니다. 칸막이를. 근데 약간 칸막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A, B를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럼 우리의 목적은 A, B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A, B를 띄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칸막이가 A, B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머지 인원들이 칸막이가 되는 거고 칸막이를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몇 팩입니까? 4팩. 그러면 여기 활용해볼게요. 이렇게 4명이 줄 섰어. 그럼 이제 이 A, B를 우리가 사이사이 넣을 거 아니에요. 사이사이가 어디 있어? C 옆에, D 옆에, E 옆에, F 옆에 몇 개입니까? 5개. 그럼 우리는 5자리 중에 사람은 몇 명이야? A, B밖에 없잖아. 그럼 5자리 중에 몇 자리만 필요해? 2자리만. 5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앉힌 다음에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P까지. 그래서 4팩이랑 5P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얘가 칸막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도록 문제는 칸막이로 문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로 가볼게요. 남녀 교대로 문제가 있는데 남자랑 여자가 필요하니까 좀 바꿀게요. 일단 얘부터 가보자. 총 몇 명? 7명이죠. 그럼 남녀 교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앉아야 돼. 근데 지금 잘 봐요. 얘는 남자랑 여자 인원수가 어때? 남자가 좀 많죠. 그러면 무조건 앞에 쓰는 놈은 남자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왜 그래야? 남녀 해야만 딱 남녀 교대로가 되거든요. 여자부터 해봐. 여, 남, 여, 남, 여, 남, 여가 없어. 남이요. 그냥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고요. 약간 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무조건 이 자리밖에 안 돼. 남자가 홀수 번째 앉아야 되고 여자가 짝수 번째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야.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냥 남자부터 줄 세우는 거거든요. 남자 4명을 4자리에 줄 세우는 거야. 몇 팩이요? 4팩. 4명인데 4명이잖아. 여자는 홀수 번째밖에 안 돼요. 짝수 번째밖에. 여자 3명을 3자리에 줄 세우는 거야. 몇 팩?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좀 할만한데 조금 꼬우는 게 뭐 있냐면요. 인원수를 같게 만듭니다. 문제풀이는 똑같아요. 남자 3자리, 여자 3자리. 오케이. 3팩. 에다가 곱하기 2까지. 얘는 왜 하냐? 이제 인원수가 맞다 보니까 꼭 남자가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남도 가능합니다. 3명이다 보니까. 이것도 누가 남녀 교대로라고 말 안 할게요? 여남. 여자, 남자 교대로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가능한데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2가지만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얘로 갈게요. 바로 쭉. 2개만 더 하면 되나? 잠깐만요. 더 있긴 한데. 양 끝에 문제도 있고요. 양 끝에가 좀 비슷한 문제긴 한데. 그 다음에 뭐뭐 사이에.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게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양 끝에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쌤이랑 6명을 줄 세울 건데 양 끝에 남자가 오고 싶대. 양 끝은 무조건 남자가 줄 설 거예요. 그럼 잘 봐. 6명을 줄 설 건데 조건이 어디만 있어요? 양 끝에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양 끝만 잘 세우면 되거든. 그럼 잘 봐. 자리는 2자리. 사람 몇 명? 3명. 그럼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돼. 3명 중에 2명을 뽑고 줄 세울 거 아니에요? 3P2. 그러면 남자 2명 이미 줄 선 거야. 몇 명? 4명을 아무 조건 없는 여기 그냥 줄 세우면 돼요. 4명을 줄 세우기. 몇 팩? 4팩. 끝입니다. 별거 없죠? 뭐뭐 사이에는 되나? 얘는 보통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만들자 해도 얘는 지금 여기를 좀 조건이 애매할 것 같고 뭐뭐 사이의 문제는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보통 가족은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이랑 형, 나, 누나 나와 보겠습니다. 알겠죠? 총 5가족이 있는데 뭐뭐 사이의 문제 뭐냐면요.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이 앉는 경우, 줄 서는 경우로 가볼게요. 이렇게. 그럼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이 있다는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은 2명이잖아. 근데 이 사이 누구 한 자리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뭐랑 똑같냐면은 문과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박스 형태. 이 박스를 쳐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양 끝에랑 비슷하죠 약간? 부모님 양옆에 있어야 되고 가운데 자녀 한 명 있어야 되고 나머지 자녀는 밖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볼게요 일단. 여기에 누구 올래? 3명 중에 1명. 그러면 나 올게. 볼게요. 왜 나 기준 왜 왼쪽에 아빠고 오른쪽에 엄마야? 바꿀 수도 있잖아 자리가.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 자리 바꾸기. 2명 줄 세우기니까. 그럼 잘 봐요. 이게 박스 형태 문제니까 1번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이 묶음을. 그러면 우리 가족. 그 다음에 형, 누나가 있잖아. 근데 왜 이 조건만 되는 게 아니고 누나가 여기 와도 상관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나, 형, 이 박스 한 명, 3명 줄 세우기가 들어가줘야 돼. 몇 팩? 3팩. 뭐 뒤에 문제 또 있을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약간 양 끝이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뭐냐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이런 느낌. 문제를 바로 써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올 경우의 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는 약간 쌤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싶어. 약간 이상? 볼게요. 항의 봐야죠.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고 싶다는 거는 지금 총 우리가 6명을 줄 세울 건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거는 남자 오면 여기는 여자 와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한쪽 끝이라는 거는 왼쪽 기준일 수도 있고 오른쪽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여기 오면 남자는 여기 오면 이것도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는 거거든. 근데 왜 이상이란 말 붙었냐? 한쪽 끝도 되지만 적어도는 양 끝에 남자가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3가지를 구해줘야 돼. 적어도 문제는. 됐어? 그래서 얘는 이제 왜 자주 많이 나오냐면요.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걸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얘가 누구예요? A 말고 나머지죠. 여집합. 여기서도 여사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말고 나머지 여집합, 여사건 느낌이야. 그럼 마지막 남은 조건 뭐 있어? 여자, 여여.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푸는 거고요. 그럼 잘 봐. 이런 거야. 너네 얘가 궁금해. 근데 나는 얘를 구했어. 그럼 이게 답이야? 아니잖아. 구한다면 뭐 해줘야 돼? 전체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중요한 거는 여사건 문제는 전체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었죠?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거 예시해보고 볼게요. 이게 왜 쉬운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 쭉 구해볼게요. 너네 여기 남자 누구 올게요? 한 명만 오는 거야. 3명 중에 1명. 여기 여자 누구 올 거야? 3명 중에 1명. 그럼 양 끝 줄 섰다 남녀. 그럼 남은 한 명 그럼 4명 남았잖아. 4명을 여기 내 자리에 줄 세워줘. 4, 100. 3, 3, 9. 24. 두 번째. 여기는 잘 보면 알겠지만 여자 3명 중에 1명, 남자 3명 중에 1명, 남은 4명 줄 서기 똑같습니다. 남남 볼게요. 아까 연습했던 거 똑같아. 양 끝에랑 남자 3명 중에 2명 올 거야. 3명 중에 2명 뽑아줘. 그럼 남자 1명 바뀌었죠? 그럼 나머지 4명을 내 자리에 줄 세워줘. 여기도 뭐 아까랑 비슷하네. 3P는 3부터 시작해서 2개. 144인가요? 그러면 이게 낫겠다 얘들아. 360 576. 그 답은 남자 3명 여자 3명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는요 3가지를 다 더해버리면은 576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뭐로 풀자고요? 여사건 볼게요. 여자 3명 중에 2명 줄 세울 거야. 야, 이거를 안 구한다 가정하에 다시 구해줘야 되니까 남은 남자 3명 여자 1명을 여기 줄 세울 거야. 얘를 뭐에서 빼달라고요? 전체에서. 전체 구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총 6명 줄 세우기. 몇 팩이에요? 6팩. 720. 720에서 144 빼면은 요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6건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빨리 가볼게요. 알겠죠?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지금 SMILE 5개 문자가 있는 데들아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써있지만 이제 쌤이랑 이제 이거를 기호 하나로 딱 이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끝.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기. 5, 4, 3, 얘는 60. 그래서 계산이 얘들아 엄청 쉬워요. 엄청 빠르고. 빨리 볼게. 1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고 싶대.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줄 세우기 5팩. 이웃한 인원 3명 줄 세우기 3팩. 5팩은 120 3팩은 6 720.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해달래요.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물어보자고요? 칸막이로 풀겠습니다. 칸막이로. 알겠죠? 그럼 지금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은 게 남자를 사이사이에 넣을 거야. 누구 줄 세워야 돼? 여자 3명. 여자 3명 줄 세워줘. 3팩. 남자는 이 사이사이에. 이게 사람보다 이 사이사이에 한 개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리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앉히고 남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줄 세우기까지. 6, 4, 32. 볼게.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있는데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려간다.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고 싶대요. 우린 총 7명을 줄 세울 건데요. 양 끝에 여학생이 오고 싶대요. 여학생 4명 중에 2명 양 끝에 줄 세워. 그럼 여학생 2명을 바뀌었잖아. 그럼 남은 5명을 가운데 줄 세워. 5팩 120 4, 3, 12 12 곱하기 12. 여기서 이제 좀 간혹 나오는 거 뭐 다 알겠죠? 영어에서는 자음이란 모음이 있는데 모음은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밖에 몰라. 이 6개 문자를 나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고 싶다는 거는 6개 문자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모음이 오면 자음이 와주면 되고,
왼쪽에 자음이 오면 모음이 와주면 되고 적어도란 건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모음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나는 뭘 구하자? 여사건 자음을 구하자. 알겠죠? 좀 뭐 있어? I, E만 있네. 모음이. 그러면 S, L, N, T가 자음이니까 4개 중에 2개 뽑아 줄 세워줘. 남은 4개 줄 세워줘. 근데 얘를 뭐에서 빼줘야 돼요? 전체에서 빼줘야 돼. 전체 얼마입니까? 6개 줄 세우기. 600. 근데 쌤은 선호하는 풀이 방법입니다. 너네는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간혹 숫자가 커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4팩을 얘는 이제 우리가 외운 숫자긴 하지만 4팩을 묶어. 4팩 묶어. 여기는 뭐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를 너네가 어떻게 계산하냐? 6팩의 의미가 뭐야? 6부터 1까지 곱하기인데 4팩을 묶게 되면 누가 남아요? 앞에 숫자가 남지. 이거 써달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24 곱하기 18이니까 뭐 지금 좀 더 더럽긴 한데 나중에 숫자가 좀 커졌을 때 막 7팩이나 좀 숫자가 많이 커지면은 이렇게 느낌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뒷자리가 2인 거 4, 8에 32 72가 있는데 70은 말이 안 되겠죠? 답은 5번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아까 경우의 수에서 좀 해본 적이 있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그 짝수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순열 문제인데 얘는 학생들 좀 많이 싫어하는 3의 배수 문제네요. 볼게요. 너네가 어떤 자연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뭐 2의 배수도 나오고 5의 배수도 나오고 얘처럼 3의 배수도 나오고 뭐 4의 배수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숫자를 봤을 때 2의 배수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뒷자리가 2의 배수면 돼요. 알겠죠? 0도 포함해줘서 5의 배수 특징이 뭡니까? 뒷자리가 0이나 5의 배수면 되니까 3의 배수는 다 더해서 3의 배수. 이건 제일 규칙이 없는 거. 다 세줘야 되니까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이것도 4의 배수 읊으면서 세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볼게요. 그래서 3의 배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0이 껴있어요? 좀 신박한데? 그럼 0을 일단 포함시켜볼게. 제일 작은 조합 0, 1, 2 3 되네? 그럼 3 배수인 거야. 그냥 0, 1, 2는 아니지만 뭐 120이나 210 같은 거 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쌤 어떻게 푸냐? 제일 큰 숫자를 바꿔. 근데 생각을 하면 얘들아 0, 1, 2가 3의 배수면 그 다음 3보다 큰 0, 1, 2, 5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5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제 이건 조합 아니라는 거지. 1, 2는. 그럼 이제 2 쓰는 거야. 그럼 2 남았잖아. 그럼 너네가 이제 남은 게 뭐 1이나 뭐 4나 7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뭐 1 아까 썼죠? 4 되겠네. 0, 2, 4. 이거 지우면 어떻게 세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 다음에 7 와야 되는데 7 없죠? 그럼 이제 0, 3 쓰는 거야. 그럼 3은 3의 배수니까 6이 와야 되거든요. 6이 없어요. 그럼 안 되지 이건 이제. 0은 끝! 그럼 이제 제일 작은 숫자 1 써보는 거지 이제. 1, 2, 3. 자주 나오는 숫자 조합이죠. 1, 2, 3을 쓰면 이제 1, 2, 6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없잖아. 그럼 1, 2, 3 끝. 그럼 1, 2 끝. 1, 3 가지고 볼게. 그럼 그 다음 숫자가 이제 1, 3이니까 4잖아요. 그럼 뭐 2, 5 이런 애들인데 4는 없어. 4밖에 없어. 안 돼요. 버려. 그럼 이제 1, 4는 없고 끝. 2, 3, 4 또 자주 나오는 조합. 그래서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건데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좀 어렵네 지금은. 왜냐면 우린 1, 2, 3으로 만드는 자연수를 다 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뭐 1, 2, 3도 되고 뭐 1, 3, 2도 되고 2, 1, 3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1, 2, 3을 줄 세우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개를 세 자리에 줄 세워줘. 몇 팩? 3팩. 얘도 3팩. 얘는 이제 좀 두 가지를 알려줘볼게요. 잘 봐. 이 영이사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돼? 우리가 이 영이사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좀만 집중해봐. 거의 다 왔어요. 뭐가 안 돼? 앞자리 0일 때 안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미안. 가능한 경우만 일단 써. 2랑 4밖에 안 되죠. 그럼 2를 썼어. 그럼 누구 남았어? 0사 남았죠. 못 오는 거 있어요 여기? 올 수 있거든. 이제 0은 앞자리 빼면은 0, 4 두 개 중에 하나. 남은 마지막 하나. 그래서 2일 때 2 곱하기 1이니까 2는 한 가지잖아. 2 딱 한 가지. 1, 2, 1 두 가지. 4일 때도 0, 2 두 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그래서 4도 딱 한 가지죠? 1, 2, 1 이렇게 선은 네 가지가 있고요. 아니면 얘 방법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 일단 그냥 다 세. 누구처럼 얘처럼. 누가 안 돼? 앞에 0일 때 안 되잖아. 0일 때 안 돼. 0 박으면 안 되고 이제 나머지 2, 4로 만드는 두 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이런 애들. 이 두 가지는 없어요. 세대 자연수가 아니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똑같이 나오죠 답이. 그래서 6건으로 풀어도 되고 직접 세도 되고 6, 6 답은 20까지. 그 다음에 라스트. 얘는 솔직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사전식 배열을. 왜냐면 뭐 좀 의미 없긴 한데 문자는 좀 별로여도 숫자는 좀 할만하겠는데 문자는 별론데 약간 무슨 문제 유형이냐면은 실제로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이 C, B, E, D, A가 몇 번째로 오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다시 한번 너네가 이 A, B, C, D로 쟤처럼 문자를 만들어 버리면은 당연히 5개의 철자가 나오겠죠. 이 한 단어. 그러면 총 몇 개가 만들어질 거냐면 총 A, B, C, D 5개를 줄 세울 거니까 120개가 나올 거예요. 총 조합이. 그럼 다시 말하면 이 120개 중에서 얘 몇 번째겠어? 제일 빠른 순대로 썼으니까 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맨 뒤만 살짝 바꾸는 거야. 얘 몇 번째야? 얘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쭉 셌을 때 C, B, E, D, A가 몇 번째가 오는지가 궁금한 건데 얘도 약간 수용도랑 문제랑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총 A, B, C, D로 5개 배열을 해볼 건데 앞자리가 C잖아. 그럼 우리가 아이들아 A 올 때랑 B 올 때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C일 때 B, E, D, A가 몇 번째인지 구해줘야 되니까 이게 몇 개 있는지 구해줘야 돼. 철자가. 이 0단어가 몇 개 있는지. 그러면 A 박았을 때 남은 문자 4개 남았잖아.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하나, 마지막 하나. A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있어? 24개. B로도 24개. 그럼 다시 말하면 C를 받고 남은 A, B, D, E로 제일 빠르게 만든 이 C, A, B, D는 24, 24. C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49번째로 해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50번째 뭐겠어? 또 마지막 D만 바꾸는 거야. 2D 이렇게. 이게 50번째.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한 번만 더 하고 가볼게요. 알겠죠? 두 번째. 이번엔 두 제자리 보니까 A가 궁금한 거야? 아니 B가 궁금한 거야. 그럼 A도 잘 볼게. 여기도.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C, B.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48번째까지 끝났고 이제 A가 몇 개를 쓰냐 봤더니 C, A니까 B, D, E 남았잖아. 그럼 3개 문자로 배열하는 건데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6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C, B 깔고 남은 A, D, E 나왔죠? C, B 중에 제일 빠른 거 몇 번째로 보자는 거예요? 48에 54니까 얘를 54라고 했나? 55번째로 보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다 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답이 CB, EDA인데 솔직히 이제 CB, AD까지 왔을 땐 6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셀 건데 약간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잘 봐. 문제 원하는 날 뭐라고 얘들아? CB, EDA거든요?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 CB까지 셌어요. CB는 55부터 60번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12 EDA를 보니까 뭐야? 반대네? 조합이. AD가 제일 빠른 건데 EDA네? 그럼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제일 느린 거. 그럼 제일 마지막 얼마겠습니까? 딱 60번째. 됐나요?